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예술이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문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지 알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요. 네.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네. 10일 월요일 하루에는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5명이나 됩니다. 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에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N체 감염이 이제 속출하면서 검사 수요도 굉장히 폭증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 행렬이 제주시 보건소 주변 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진단검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11일 하루에만 2,690건의 진단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2,000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이 된 것이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딱 4번인데 이 중 3번이 지금 5월 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민간 업체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좀 제주가 선전해 왔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확산세는 관광객이 이제 제주로 오거나 아니면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 뭔가 외부에서 유입돼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확산은 도민 간의 접촉에 의한 지역 사회 내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로를 살펴보면요. 제주국제대 소속 운동부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 다녀왔던 사람이 확진이 됐고요. 이후 합숙훈련을 함께하던 선수들 사이에서 무더기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다녀오면서 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연결고리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 직장 등의 동일 집단과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같은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을 다녀온 고교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지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에서도 재학생들이 무더기 감염이 되고 일반 고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들이 다 등교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네, 제주대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 교과목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 165개 교에 대해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했고요. 확진 학생과 자가격리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대책으로 일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직원들도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 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공직자들도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고 네. 영업 제한 업종들도 대폭 확대가 됐고요. 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방역 수칙을 지켜서 확산세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이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그리고 중부공원에서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은 해놓고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지구 내 땅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당연히 개발도 안 하면서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정부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을 해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 도심 내 어떤 녹지 공간 확보했던 것에 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려면 이제 자치단체가 땅을 다 사들여서 공원지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몰 끝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일정 부지의 개발권을 주는, 그게 민간 특례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만 4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걸 다 사려면 8,900억 원이 넘게 드는데요. 그러나 보니 말씀하신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행정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겁니다. 지자체가 매입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이런 민간 사업자의 개발 수익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내 매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한 뒤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이 대상인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자로 제주도가 호방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 사업자로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호방건설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공동주택 1,429세대, 제일건설은 중부공원의 782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두 곳 다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문제가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이 나서서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각종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도의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는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이 미비하다면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등봉공원에 공유지 공시지가 산정을 두고 또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유지를 2008년부터 사들였는데요. 시민단체가 이들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해 봤더니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하기 3년 전인 2016년부터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2016년 40%나 뛰었는데 주변 사유지에 비해 2배나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제주도가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건설업체로부터 더 많은 보상비를 받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주려 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게 아닌지. 이 외에도 제주도가 땅을 살 때 9차례에 걸쳐 필지를 쪼개서 매입하면서 토지주의 탈세를 도왔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요구를 했던데요. 제주도의 해명은 뭔가요? 네, 제주도는 땅을 사고 공시지가가 오른 시점이 개발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땅을 쪼개서 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근거가 불투명하다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네, 송재호 의원의 선거법 재판 소식입니다.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어요. 네. 그 네. 검찰 구형이 징역 6월이었죠. 징역 네. 6월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의원직은 일단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지가 됐고요. 송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5.18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시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 발언 하나랑요. 또 하나는 제주 MBC 선거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직 당시에 무보수로 일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법원은 5.18 유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유죄로 판단한 5.18 발언의 경우는 허위사실 정도가 약하고 지지율에 사실상 큰 변동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 계획이 있나요? 네, 일단 송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애초 징역 징역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는데 항소심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재판 일정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